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기놀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 2에서 5명이 다리를 묶어서 하는 5인 6각의 데드게임 중에 공기놀이가 나오죠. 많은 분들이 공기놀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미래학교와 한국청소년 역사문화 홍보단, 약칭해서 한청단에서는 두 단체가 공동으로 한국전통놀이 학교라는 전통놀이 전승 기구를 만들어서 현재 여러 전통놀이를 발굴도 하고 고증도 하고 이렇게 또 복원하고 전승하는 걸 하는데, 공기놀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헌적인 것 또는 명칭에 대해서 꼭 알고 싶다 해서 이번에 특집으로 공기놀이에 대한 명칭 유래, 그다음에 문헌 자료, 그다음에 그림 자료, 놀이 방법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다시피 명칭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공기 5개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죠. 이렇게 바닥에 뿌려서 1개 잡고 2개 잡고 3개 잡고 4개 잡고 그다음에 이 손등에 올려서 꺾어서 잡아서 1개를 잡으면 1살, 2개를 잡으면 2살 해서 5살을 먹으면 이렇게 통과가 되는 그런 데드게임인데요. 이 공기놀이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건 근대에 만들어진 놀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것은 아마 공기놀이의 도구인 공깃돌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징어 게임 2에 나오는 이제 굿즈가 되겠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기놀이가 근대에 만들어진 놀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공기놀이가 이런 이렇게 나무라든지 이렇게 돌로 되어 있다라면 이건 무지 오래된 놀이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공기놀이가 아주 오랜 전통적인 놀이인데 이렇게 근대적인 놀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오해는 바로 이 플라스틱으로 된 이 공깃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과연 공기놀이는 정말 언제부터 시작됐고 언제부터 기록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여러 박물관에 가면 유적지에서 이렇게 공깃돌이 많이 나옵니다. 용도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크기라든지 모양새를 봐서는 공기놀이를 하던 공깃돌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수장고에서는 요 형태의 공깃돌을, 요 형태의 돌을 뭐라고 불렀느냐? 공깃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공깃돌. 자, 그러면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에만 이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공깃돌이고요. 이것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깃돌이라고 하지는 않고, 돌석자에다가 구슬 또는 공구자를 써서 석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구가 다른 말로 하면 공깃돌이 되겠죠. 이렇게 공깃돌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국립대구박물관에 가면 크기가 다른 2개의 공깃돌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만약에 공깃돌이라면 이것은 어른들용, 이것은 아이들용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여기서도 이것을 석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물로도 공깃돌로 추정되는 여러 박물관에서 이렇게 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기라고 하는 이 놀이가 언제 생겼는지 또는 이름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문헌 자료를 봐야 됩니다. 문헌 자료에서 가장 이제 빠른 문헌 자료는 숙종대왕실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종대왕이 대략 1674년에서 1720년에 제위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400년 정도, 35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오주 연문 장전산고라고 1788년에서 1856년이면 정조 임금부터 시작해서 대략 순조 뭐 이때쯤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규경이 쓴 오주 연문 장전산고에도 이 공기의 명칭에 대한 유래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도 200년 정도 이상이 됐다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록이 아니라 이제 중국의 이제 역사 기록서인 주서라든지 뭐 북사라든지 수서에 보면 백제의 전통놀이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백제의 전통놀이로 농주라는 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농주가 구슬을 가지고 노는 놀이인데 백제인들이 즐겨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은 제기차기다, 어떤 사람은 축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기놀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문헌 자료를 하나씩 찾아서 공기의 명칭과 공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오조 연문 장전산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 사시, 아동, 얼소배, 농석환, 지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름할 공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공기에 대한 최초의 소리를 그대로 한자로 옮긴 명칭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공기란 말이 이 한자에서는 이렇게 바둑알을 다투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순 우리말을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이를 해보면 지금의 공기놀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기놀이는 우리나라 동국, 그렇죠? 아동이니까 우리나라 동국의 어린 아이들, 아소배는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어린 이들이 그다음에 농 가지고 놀다, 석환 돌석자다, 둥굴환 둥근 돌이 둥근 거니까 둥근 돌을 가지고 노는 놀이가 있는데 이름하여 공기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공중에 그 도라를 던져서 공중에 도라를 던지고 손으로 올려받는다 이렇게 됐죠. 여기 이장 승수 손으로 올리고 받는다. 손동에 올려서 돌을 이렇게 모으는 것이 마치 보면 그것이 세 발 달린 손 모양을 쌓는다. 그래서 솥발공기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족 공기.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기라는 최초의 명칭이 등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요 농석환,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논다 그래서 농석환을 공기의 한 명칭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말로 공기라고 하면 공기가 어떤 건지를 한자로 표현할 때는 돌을 가지고 논다 그래서 농석희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둥근 돌을 가지고 노는 놀이. 그래서 이것이 공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약 200년 전, 250년 이전에 최초의 이름으로서 공기라는 단어와 그 공기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는 농석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숙종실록은 희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희자라는 것은 논다는 뜻이고요. 논다는 뜻이고 이 전은 이 도자기 있죠. 자기 조각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발이라든지 이런 쪼가리를 가지고 공깃돌을 삼아서 노는 놀이. 그래서 희전은 전체적으로 뜻을 갖다가 공기놀이를 표현한 거겠죠. 여기 보면 이 숙종대왕의 첫 번째 부인이 인경왕후입니다. 근데 이 인경왕후는 19살인가 일찍 죽어요. 첫 번째 부인인데. 그런데 그 인경왕후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조신했대요. 그래서 이 인경왕후가 이 공기놀이의 명수가 아니라 이 인경왕후는 같은 동년배들이 이 공기놀이를 할 때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고고하게 지켜봤다. 이러면서 이때 처음으로 공기놀이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상견동배, 동년배와 서로 만났을 때 옆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곁에 있는 자들이 농추 그다음에 희전, 이게 같이 나오는 겁니다. 농추라는 것은 병아리를 키우는 거, 병아리를 만지거나 병아리 귀엽다고 노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초등학교 이렇게 교문 앞에서 이 병아리를 팔잖아요. 그럼 그 병아리를 가져다가 애지중지 키우죠. 그걸 우리가 농추라고 합니다. 농추, 병아리를 가지고 놀거나, 그다음에 희전, 그러니까 조각돌을 가지고 노는 것. 그래서 공기놀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기놀이를 하거나 또는 뭐 먹을 걸 가지고 서로 다툴 때 이 인경황후는 얼음 얼듯이 딱 단정하게 앉아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공기놀이는 어린아이들이 막 장난치면서 노는데 인경황후는 그렇게 놀지 않고 고고해서 나중에 왕후가 될 자세와 품격을 갖췄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놓은 거지만 우리는 여기서 공기놀이에 대한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놀이는 일단 공기라는 명칭, 그 다음에 농석환이라는 명칭, 그리고 희전이라는 세 번째 명칭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숙종의 부인이었던 인경황후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조실록에 인경황후가 죽은 후에 그 묘지에 쓰는 지명이 있습니다. 묘지명에 아까 말한 이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극을 한번 표현한 겁니다. 숙종의 원비였던 인경황후. 그래서 장욱정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장희빈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에 중국의 기록에는 백제인들이 농주를 즐겼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수나라의 역사서를 기록한 수서가 있습니다. 수나라는 581년부터 618년에 있었으니까 지금부터 약 1400년 전에 기록이 되겠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됐냐면 백제의 풍속에 투호, 바둑, 저포, 쌍욕, 그리고 농주와 같은 놀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농주를 이렇게 구슬이라고 하는데 축구기라고 하는 것은 털공을 차면서 노는 요즘의 축구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제기차기도 이렇게 발로 찰 때 어떤 공구자, 털구자를 쓰거나 제기건자를 씁니다. 그래서 구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리로 만든 아주 귀한 구슬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런 동글동글한 모양의 뭐 돌이라든지 진흙을 구워서 만든 거라든지 아니면 상술이나 도토리 같은 동글동글한 거, 이것을 광범위하게 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백제인들이 즐겨 놀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구경했다는 게 아니죠. 직접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농주를 공기놀이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공기놀이의 명칭이 등장하는 시기는 최소 백제 시대로 보면 1400년이지만 공기라는 이름은 바로 오주연문 장전사고, 그러니까 200년 전에 이미 공기라는 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조선왕조 실록 여기 보면 이건 좀 잘못됐는데 이 오주연문 장전상고에는 그 공기를 여기를 바꾸겠습니다. 공기가 어떤 형태의 놀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석환을 가지고 논다. 그래서 농석환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서나 북사, 백제전에 농주란 말이 나온다. 그래서 적어도 공기라는 명칭은 공기, 희전, 농석환, 농주 네 가지를 들 수 있고, 시기는 최소 400년에서 200년 사이에 등장을 했고, 백제시대 때의 농주를 공기놀이를 한다면 1400년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전통놀이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공기라는 명칭은 200년 전에 등장하고, 그리고 공기놀이를 했다는 기록은 적어도 1400년 전에 백제시대까지 거슬러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헌적으로 공기는 정확하게 우리 놀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공기놀이를
역사적 계승성과 문헌적 근거가 있는 전통놀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공기의 명칭 유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